안녕하세요. 미국 지식 훌륭하다 미기도입니다. 지난주 S&P는 화, 수, 목 3일 연속 하락시키더니 금요일 하루 만에 하락폭의 반 이상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추세선까지 쭉 끌어올렸다는 건데요. 또 방향성을 정해야 하는 순간인 거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화수목 하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 영상에서 추세선에 가까워지거나 넘으면 스윙이나 단타 투자자들의 물량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 물량은 상승하지 않으면 손절을 고려하는 물량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증시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그 외 기관들의 물량이 있어야 상승이 시작이 될 수 있는데, 기관들이 매수 포지션을 취하지 않았고 올라가려고 하던 주가가 하락을 하니 단타나 스윙 투자자들의 물량이 추세선에서 손절을 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러면서 하락의 폭을 키웠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매수했던 물량들의 손절이나 입절 물량들도 같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손절이나 입절 구간은 이 구간이고요. 그러면서 또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목요일 하락은 반등 실패 후 중요하게 보는 51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가니 조금의 패닉셀이 나왔고 과매도 진입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점 매수세가 발동이 될 수가 있었던 상황이라서 목요일에는 조금의 반등으로 끝나고 금요일에도 과매도에 머물러 있던 상황이라 추가 저점 매수세가 발동이 된 건데요. 근데 금요일 상승은 많이 올라서 좋았지만 차트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승폭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뉴스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근데 별거 없었습니다. 요즘 해고 뉴스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마소, 아마존, 구글까지 감원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건 맞죠. 기업들의 비용이 줄어들어서 이익이 증가할 거다라고 해석이 되니까요. 하지만 증시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으로 해고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 증시 상승을 시키려고 했던 건지 좋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긴 합니다. 요즘 임금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의 감원 소식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대기업까지 감원을 하는 이런 경제 상황에 좋은 임금을 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되는 것이라서 임금 상승을 저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할 부분인 듯 합니다. 연준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은 아니다. 다음 금리 인상은 0.25가 될 것이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하지만 이슈가 되었던 것은 경기 침체의 깊이가 깊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느 매체에서는 이 발언 때문에 증시 상승을 키웠다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증시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했던 건지 크게 매파적인 이야기는 없었고요. 금리 인하는 없을 거란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었는데 0.75, 0.5, 이번에 0.25로 금리 인상폭을 조절한다면 금리 동결까지도 예상할 수 있고, 이번에 금리 인상을 0.25로 한다고 하면 정말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다음 금리 인상폭을 갑자기 0.5, 0.75로 키우진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금리 인상폭을 조절하고 금리 인하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주가는 반대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부채 한도 협상도 있었는데요. 증시 상승을 시키려고 했는지 심각하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전체 증시와 특히 나스닥은 넷플릭스, 아마존, 구글, 테슬라가 많이 올라서 주도를 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넷플릭스는 기업 실적이 나왔는데 별로였죠. 하지만 가입자 수의 증가로 그게 명분이 삼아지면서 넷플릭스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통이라면 가입자 수의 증가로 향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급등시킨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들이 증시 상승시키려고 명분 찾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1일 영상에 기업 실적을 잘 지켜봐야 하는 이유라고 해서 금융위기처럼 증시가 망해 없어질 것 같은 분위기라면 좋은 실적이 나와도 하락시킬 것이고, 반대로 증시가 괜찮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실적이 조금 부진해도
좋은 가이던스로 인해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대로 좋은 증시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증시의 분위기나 실물 경제에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인데 뉴스들에 너무 귀 기울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많은 정보에 너무 큰 의미를 담지 마시고 가볍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매수를 하는데 평단을 제대로 낮추지 못하면 후에 상승이 나와도 수익률이 크지 못합니다. 스파이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수는 1번 구간에서 해야 하는데 2번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락하면 더 하락할까 해서 매수를 못하고 2번 구간에서는 이번엔 진짜 상승인 듯 하다고 판단해서 매수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번에서 매수하고 추격 매수를 결심하는 투자 전략과는 다릅니다. 1번에서는 매수 못하고 2번에서는 찐 상승이라 기대감에 매수하는 게 제대로 평단을 낮추지 못하는 운용 방식입니다. 그럼 보시죠. 만약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지금 주가와 이격이 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면 지금의 주가와 이격이 좀 있죠. 종목은 지수 상승보다 빠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180불이 과거 멘탈선이었습니다. 멘탈선은 하락해도 상승 전환되면 금방 복귀하는 자리입니다. 엔비디아는 180불 아래로 하락했을 때 2번에서 3번 정도 매수를 했고요. 지금 모두 수익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할 때 매수 대응을 했습니다. 매수 자리와 운용 방식은 시간을 갖고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저것 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수를 못하는 멘탈 관리와 하락할 때만 매수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상승의 목표 주가 180까지 달성을 했는데 정확히 중요한 시점은 198부근, 200부근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안착하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 다음 저의 목표 주가입니다. 목표 주가라고 해서 매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도는 개인의 판단으로 하시는 건데 저는 매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상승이 이어진다면 다음 주가는 여기까지 예상할 수 있겠다 하고 보는 자리입니다. 아마존 역시 하락할 때 매수 첫 번째 목표 주가는 100불 가까이였고요. 104불 위로 올라가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목표 주가는 113불 부근입니다. 113 위로 올라갈 시 추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103불 매수 자리라고 이미 제가 오픈을 했었죠. 처음 목표 주가는 135불이었고요. 다음 목표 주가는 155에서 160 부근 보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은 더 오르면 알 수 있는데요. 테슬라도 이번 상승이 이어진다면 155에서 160까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 주가를 세워놓고 증시 상황에 따라 습관적 입자리라는 것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말씀드렸는데 목표 주가도 증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요즘은 상승 분위기가 들어오는 듯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는 밈주식이나 잡주가 아닌 이상 혼자 막 날아갈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 이상적으로 올라가려면 명분이나 추세가 나와야 올라설 수 있는 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비나이다 투자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가까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목표 주가까지는 저의 개인적으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설날입니다. 미주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